현대 사회 속에 살다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 그리고 지금처럼 급속도로 뭔가 변화가 심한 시대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민할 시간도 없고 그 궁금증도 사실 못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애니어그램이 너가 누군데 하는 화두를, 질문을 던지기에는 되게 좋은 도구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부혜정원입니다. 오늘은 부혜정원이 배워체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애니어그램을 배운 지 몇 달 됐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더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때로는 어렵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선생님 사비나쌤 모시고 제가 궁금했던 지점들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비나쌤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비나 황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저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애니어그램 정말 모를 때 그냥 9가지 성격 유형 정도 있는 도구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관심 가지고 공부해보다 보니 좀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사실 일반적인 테스트지 MBTI보다는 어렵고, 또 우리가 문진표라고 표현해서 병원이라든지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탐구지로서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개의 기질 테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두려움이나 욕구, 미래의 지향적인 것으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탐색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생활을 일찍 하기도 했고 직업 전선에 일찍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직도 저는 제 번호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왜곡됐거나 다른 유형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일까요? 네. 저도 테스트지를 처음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곳에서 했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 7번인데 8번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 당시 했던 직업이 입시학 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 많은 시간 동안 근 30년 이상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인식하는 모습은 강한 자, 리더형으로 인식하다 보니 8번 유형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나의 기질을 내가 모르고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일찌감치 자기 유형 번호를 알고 그 번호답게 사는 삶이 행복한 건가요? 처음에는 애니어그램 선포할 때는 기질답게 나답게 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누구는 20대, 누구는 30대, 누구는 50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50살이 되어 7번 유형 본질을 찾고 행복이란 단어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에 해답지로서는 최적화된 것이 애니어그램입니다. 현대 사회 속에 살다 보면 특히 한국 사람들, 그리고 지금처럼 급속도로 뭔가 변화가 심한 시대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민할 시간도 없고 그 궁금증도 사실 못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애니어그램이 너가 누군데 하는 화두를, 질문을 던지기에는 되게 좋은 도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멸명하는 번호를 아직 수용하지 않은 단계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는 좀 탐구하고 패턴을 보고 고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면 예술가 유형의 4번, 또는 탐구자 유형의 날개를 쓰고 있는 4번, 또는 개인주의적이고 너가 이만큼 하면 그거 해줄 수 있다라는 정확하게 개인주의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4번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내 옷을 입었어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이 도구지가 좋다라고 전문가는 말하지만 쉬운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린 거죠, 이 시간에. 그러면 저처럼 좀 어렵다 느끼고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좀 더 편하고 어렵지 않게 애니어그램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왜 애니어그램인데, 왜 애니어그램하고는 돈과 자유와 평화가 들어오는데, 자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에 왜 애니어그램이 있다고 설파하고 있는지를 찍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찾아가는 방식은 다양하죠. 누구는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저처럼 애니어그램이 조금 어렵다 느껴지고 쉽지 않다 느껴지는 사람한테 애니어그램의 유용함과 가치는 극대화하면서 쉽게 애니어그램을 조금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MBTI는 방송을 타고 많은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재밌게 풀어낸 것들이 많아요. 물론 애니어그램도 검색해 보시면 재미와 자극을 주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조금 차별화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편하게 들어간다는 거, 편하게 접근한다는 게 포인트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상담할 때 상담가에게 가고, 어떤 사람은 타로 볼 때 타로로 통해서 운세를 점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을 보러 가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한테 멘토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의존할 대상, 답을 줄 수 있는 명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탐구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니어그램은 혼자서 탐구하고 알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좋은 도구지입니다. 그래서 편하다는 말에 답이 될까 모르겠지만 한번 배워놓으면 어느 시간대에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편리한 도구지예요. 네, 근데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좀 재밌게 접근하면 조금은 쉬워지는 것 같긴 한데 그건 확실하게 알겠는 것 같아요. 제가 애니어그램이 좀 더 제 거로 소화가 되고 많이 조금 내공 있게 공부가 되면 정말 유용하게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도구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돈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한 거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유익할지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회 속에서 사람 보는 패턴 한번 볼 건데요. 저는 카페에 앉아서 글을 쓸 때 들어오는 사람별로 직업적으로 번호가 보여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게다가 몸이 불편해서 땅을 보고 걷지만 사람이 좋다 보니까 친절한 사람이 있으면 얼굴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패턴 연구하려고 하는 직업병이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 알아낸 게 있어요. 최근에 신문기사에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요. 회식 문화 지향. 이 말은 뭐냐면 회식을 안 가도 된다라는 신문기사였거든요. 한 소모임 또는 뭐 회사 끝나고 나서 회식하자. 밥 먹자. 근데 일정하게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가기 싫은 모임에도 유형별 반응이 다를 수 있구나.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쉬운 접근법으로 하나 알려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도니쌤은 싫은 장소 갈 때 어떤 거절을 하나요? 저는 가기 싫다면? 사실은 하기 싫은 거에 대한 질문 자체를 많이 받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근데 만약 정말 하기 싫은 제안이나 질문이 오면 그냥 제 감정, 제가 느끼는 바, 제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는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네. 그 단호함이 가끔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건 질문을 안 하지만 성격 파악이 안 된 낯선 사람 또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 6시까지 모임 끝나고 어느 장소로 옮겨요 라고 다 되죠?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제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전제는. 좋아하면 갈 거고요. 네. 안 좋아하면 상황이 안 돼서 안 가는 거면 안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네. 그도 저도 아닌데 안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저는 다음 기회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번 영상은 2부로 구성해봤어요. 집중을 높이기 위해 긴 영상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이어지는 영상은 유형별 회식에 대한 반응과 거절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와,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기대해도 되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안녕! 안녕.